자, 앞 시간에 이어서 핀, 베어링, 기어, 그 다음에 벨트 전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핀, 코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핀은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, 이 보면 이제 그 포크가 있고, 포크 우리 그 저기 저기 뭐야, 식사할 때 그죠? 여러 개 나와 있는 그걸 포크라고 하잖아요, 그죠? 다리 비축한 다리가. 그 다음에 아이 가로 로드를 했는데 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기 물음표처럼 생긴 쇠갈고리, 그거 지난번에 그 아이 볼트 할 때 나왔었죠, 그죠? 그렇게 연결하는데 이제 너클핀이라고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너클 하면은 그 이제 야구 용어인데 너클볼이라고 들어봤죠, 그죠? 손목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제 그 너클을 줘서 던지는 볼, 커브볼 뭐 그런 걸 이제 너클이라고 그래요. 거기 이제 너클 대신 이제 핀을 넣게 되면은 그 아이 볼트가 아이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다음 한쪽 끝에서는 이제 그 이 분할 핀을 이렇게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. 그다음 와샤로 이렇게 이제 어,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런 게 이제 그 핀입니다. 핀. 나사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, 그죠? 나사는 이제 그 홈이 있잖아요, 그죠? 그하고는 다르고 이제 민자입니다. 중간에 끼워 넣는데 그 그리스나 뭐 윤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해놔야겠죠. 그런 게 이제 핀입니다. 예. 그런 게 핀이고 그 다음에 코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래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축을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데 아까 했던 이제 그 키를 안 끼우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코트라는 납작한 거를 끼워서 고정을 하죠, 그죠? 이렇게 두면 뭐가 편리하죠, 그죠? 정비할 때 그냥 코트 빼면은 두 축이 이제 그 축 방향으로 그냥 불리게 되겠죠, 그죠? 어,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코터입니다. 예, 코터. 예, 그 정도 알면 됩니다, 이제. 동글긴달 그 이 축을 갖다가 연결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베어링인데 베어링 뭐 상당히 중요한 기계 요소죠, 그죠? 근데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의 양쪽에 보통 끼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하중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레이디얼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라디알이에요, 라디알 반경 방향의 레이디얼 볼 베어링. 이제 볼을 여러 개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축에서 힘이 올 때 여러 개의 볼로 분산을 시켜주겠죠, 그죠? 그래서 그 이제 반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쓰는 이제 베어링이다. 그 다음에 스러스트라고 하는데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나 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. 안에 이제 그 들어있는 게 볼이 아니죠, 그죠? 이런 거를 이게 총알 모양 생긴 얘네들을 롤러라고 해요, 롤러. 우리 그 있잖아요, 그 건축 중장비 롤러 해가지고 아스팔트 납작하게 만들죠, 그죠? 그거 롤러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속에 이제 그 롤러가 박혀 있는데 바깥쪽에 그 하우징이 기울기가 있죠, 그죠? 끼워 넣게 되면은 축 방향의 힘도 조금은 받아주겠죠, 뭐, 그죠? 축 방향 힘도 좀 받아줘요.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테이퍼 롤러 베어링, 그죠? 뭐 그걸 사용해서 축 방향 힘, 그 밀려나가지 않도록 축이. 우리 엔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크랑크 축이 저기 이제 우리 그 보면 그 수동식 변속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클러치를 갖다가 그 밟으면은 이제 그 밟았을 경우에는 이제 반경 방향에 힘만이 작용하겠죠, 이제 그 엔진 그 이제 사기통이 이제 폭발을 하니까. 근데 이제 클러치를 이제 릴리스해서 놓아버리게 되면은 동력이 전달되면서 뭔가 스프링력으로 축방향으로 밀어주는 게 생깁니다. 자동차에서는 이제 이런 드러스트 롤러 이런 거 쓰지는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기 이제 우리 실린더 위에 네 개 그 축에서 잡아주잖아요, 그죠? 걔네들이 축 방향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. 그래서 그냥 양 끝에 롤러 베어링을 레이디얼 볼 베어링을 쓰면 돼요. 그 허브 베어링으로서. 예, 뭐 그런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방식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구름 베어링, 응? 구름 롤링 한다는 얘기죠, 그죠? 구름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 베어링이 있어요. 축과 베어링맨이
아예 직접 하도록 만들어도 돼요. 기름발 잘 치면은 전 롤러나 볼 뭐 자잘하게 넣지 않고 아예 축인데 숙여놨는데 그 사이에 윤활이 잘 되면은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죠. 미끄럼 베어링. 근데 뭐 우리 이제 기계 장치, 동력 장치면은 다 이제 그 볼이나 롤러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기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.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저기 이제 무침키라든가 안장키 같은 게 있었죠, 그죠? 그런 걸로 해놓게 되면은 뭐 돌긴 도는데 뭐 미끄러지기 일쑤죠, 동력이. 급가속 회전하는 이런 동력이 오게 되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. 그에 비해서 이런 이제 기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기아 자체가 그이 설계 강도 설계까지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큰 동력 전달이 가능합니다. 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동력 전달하는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효율도 아주 높습니다. 90% 이상이에요, 다. 그 다음에 이제 회전비 정확하죠, 그죠? 그 다음에 큰 감속비가 이제 가능합니다. 그 우리 그 수동 변속기 이제 분해 조립하는데 그 구조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기아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소음 진동이 엄청 큽니다. 거의 뭐 귀로 못 들어줄 정도죠. 대표적인 게 아래쪽에 있는 스퍼기예요. 얘가 맞물려 돌아갈 때는 엄청난 그 저기 뚜껑 닫아놔도 뭐 못 견딜 정도로 큰 소리 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벨기라는 게 그려놨죠, 그죠? 요거는 이제 그 이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자 작은 그 기아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큰 넓적한 게 돌아가는데 이 축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 버리죠, 그죠? 베벨기아. 이거 저기 샷다운 내릴 때 속에 이거 다 들어 있어요. 회전 축의 운동 그 방향이 각도 조절이 되죠. 뭐 90도도 되고 뭐 120도도 되고 뭐 설계하기에 달렸죠. 그 다음에 웜기야. 웜이라는 건 우리 벌레 꿈틀꿈틀 기어가는 벌레를 웜이라고 하죠, 그죠? 그래서 이 웜기어는 우리 자동차 운전대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 과외 그 저기 배기교실에 가면은 그 밑에 저거 있습니다. 거기서 보세요. 이제 이 구조를 아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아의 종류죠, 그죠? 이런 어떤 특징적인 기아를 찾아라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또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뭐 이제 스포기아는 이제 그 기아를 조합하는데 그 회전축이 평행이에요, 평행. 그다음에 베벨 기아는 두 축이 이제 만나는데 어떤 각도를 이루죠, 그죠? 예. 그다음에 이제 두 축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행한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한 어떤 각도를 형성하는데 이런 게 이제 웜 기아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스퍼 기아를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스퍼 기아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그 스퍼 기아 그림에 몇 가지 치수를 붙여놨죠, 그죠?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낙사선과 유사한데 골짜기 쪽에 그 작은 원,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그 원이 있는데 그거를 피치 원이라고 합니다. 거기가 피치 기준이에요.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그 치의 가장 높은 부위 쪽으로 이제 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우리가 나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골짜기 정상 중간쯤 유효라고 하죠, 유효지름. 여기서는 이제 피치라고 합니다, 피치. 그래서 기아는 여기 보면은 이제 원을 따라서 이렇게 그 치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죠, 그죠? 우리 나사선에서는 이제 피치가 한 바퀴 돌리면 뭐 진행하는 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딱 한 사이클, 그죠? 그 사인파형이니까 치가 위로 튀어나왔다가 골짜기 한번 떨어지는 그게 계속 되풀이 되죠, 그죠?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수 치수를 Z라고 하면은 그 피치 원상에는 이 피치가
Z개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, 그죠? 예. 그래서 한 피치가 이제 나사하고는 뭐 조금 다른데 대충 겉보기는 거의 비슷하죠, 그죠?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치의 중간 정도를 통과하는 이 원을 우리가 이제 피치 원이라 하고, 이 피치 원의 원의 그 어떤 길이는 그 파이 곱하기 d 직경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겠죠, 그죠? 파이 d. 그 다음에 기하의 이수를 Z라고 하죠. 기하의 이수를 이제 Z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원주 피치, 하나의 원주 피치 P는 파이 D를 전체 그 치수, 이빨수로 나눠준 것이다. 그래서 P는 Z분의 파이 D. 그죠? 요걸 좀 바꿨으면은 이제 그 D는 PZ 나누기 파이예요. 파이분의 PZ. 그래서 이제 파이분의 P. 뭐 파이 뭐 3.14 뭐 숫자가 복잡하니까 그 파이분의 P를 이제 M이라 두고, 자 D는 MZ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죠, 그죠? 이 직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M을 모듈이라고 하는데, 모듈 그 일정한 모듈 값이면은 Z가 이수가 많아지면은 직경이 커진다.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기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1차 산업혁명 이래로 뭐 저기 전기기관 만들고 뭐 하면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, 그죠? 지금은 저기 파이가 뭐 3.14라고 하는 걸 다 알지만은, 그때 당시 그 이공계에서 또는 공장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파이 이꼴 3.14 아는 사람은 없어요. 거의 없었죠.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기술자들이 이 계산이 어려워 가지고 3.14로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, 그 당시에는.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D 콜 MZ 이런 이제 공식화하고, 이 그 이빨수에 따라서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. 표를 쭉 만들어 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. 그때 파이라는 이런 골치 아픈 숫자 날려버리고, 뭐 소수에 나왔겠지만은 이제 이 모듈이라는 숫자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모듈의 정의는 이제 파이분의 P죠, 그죠? 예.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 그 테이블화해서 사실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작용선이라는 게 있는데, 수평선이 있고 접선, 그죠? 원주 피치원에 이제 접선을 하나 긋고, 그 다음 작용선이라는 게 있는데, 그 상대방 치가 와서 그 기아를 밀어줘야겠죠, 그죠? 거기서 접하는 거예요. 이 작용선이라고 써놨는데, 그 선에서 이제 상대방 치가 맞물리는 거예요. 그 선상으로 힘이 전달이 되고, 이때 각도 이 알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압력각이다, 프레셔 앵글이다. 뭐 조금 어려운 이제 용어인데 이제 프레셔 앵글이라고 씁니다. 값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기아 치형을 뭐 그린 작도법부터 해서 거의 99%그 압력각이라고 하는 그 알파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. 뭐 30도인가 20도인가 그래요. 30도겠죠, 아마 그림으로 보면은. 예.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기출문제 한번 해봅시다. 이거 좀 복잡한 공식이 있긴 있어요. 근데 뭐 그거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추니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 나오면은 우리가 맞추자는 거죠. 언제? 이번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기아의 각 부분 명칭 중 피치1의 둘레를 이수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 좀 전에 얘기했죠, 그죠? 이 원이 있고 이수로 나누게 되면은 한 피치가 나오죠, 그죠? 한 피치. 그거를 원주 피치라고 합니다. 원주 피치. 잘 알아두세요.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달랐죠, 그죠? 파이분의 P였단 말이에요. 이건 다른 거고. 그다음 지름 피치라고 했는데 비슷하죠, 그죠? 지름 피치는 좀 다릅니다. 이거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옛날에, 우리는 지금 뭐 1m, 뭐 1mm, 뭐 간혹 뭐 센티미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는데, 얘네들은 그 1피트 한 30cm 근처 돼요.
1인치, 2.54cm 또는 25.4mm 단위체가 이제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지름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 직경 자체를 인치 단위로 이제 처리했을 때에 그 계산한 이제 피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쓰지도 않아요, 별로. 물림 길이 뭐 저런 건 없고요. 예, 뭔지 모르겠고. 예. 그래도 원주 피치를 이제 정확히 알자. 예? 피치 원을 갖다가 그 이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한 주기가 나오죠, 그죠? 예. 그다음 기출 문제 2 하나를 더 해보죠. 자, 스포기아에서 모듈이 10이다. 피치 원 지름이 160mm일 때 이수는 몇 개인가? 공식 이건 기억해야 되죠. D equal mz, 그죠? 자, 160 equal m 곱하기 10. 그 뭐 16이네. 요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요 비슷한 문제. 그 D equal mz, 저 위에 공식 써놨죠, 그죠? 이 공식 쓰는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이 맞추라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듈이 5고 이 수가 20개다. 그러면은 직경이 얼마냐? 5 곱하기 20, 100mm죠, 그죠? 근데 이 치수가 너무 적으면 안 돼요. 뭐 5개, 뭐 3개?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있는데 3개짜리 이빨이 3개밖에 없는 뭐 임플란트도 아니고 그런 기한은 있을 수가 없죠, 그죠? 아마 최하 숫자가 한 7개 정도일 거예요, 이론적으로. 안 되고 이제 최소한 13개, 4개는 아마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기출 문제 2개 일단 잘 기억해 두고, 기출 문제 두 번째 요게 아마 이제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. 숫자 살짝 바꿔서 낼게요. 그 다음에 기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예제들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해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설명만 좀 부과할게요. 아까 했죠, 지름 피치. 인치 단위 피치 원 지름을 인치 단위로 쓴다는 거예요. 월 이수 Z로 나눈 값이다.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아와 피니언이란 말이 있는데, 우리 저기 시동모터 할 때 피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, 그죠? 피니언이 톡 튀어나와서 커다란 이제 저 뭡니까 플라이휠하고 물리죠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맞물리는 기아 중에서 큰 거는 기아라고 그러고 작은 거는 작은 기아를 피니언이라고 합니다. 상식으로 알아두세요. 이거 뭐 보니까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나오더라고요, 이제. 그 다음에 이제 기아치의 간섭. 두 개가 맞물리니까, 그죠? 우리 이빨도 아래 위 딱딱 그 마주친 적 있잖아요, 그죠? 언제 추울 때 뭐 이빨이나 잇몸 이런 게 이제 수축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면서 이가 뭐 부딪히죠, 이제. 예. 그래서 우리가 기아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기아치의 끝이 상대 기아의 잇몸이죠, 골짜기, 거기 닿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생겨서 그 상대방 쪽에 깎여 나가면은 별로 안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섭이 이제 각진 부분이 있죠, 그죠? 기아치 그 꼭대기에 각진 부분이, 그런 부분이 재수없게 많이 깎여 나갑니다. 옛날에 그 수동 변속기 차량 몰아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이제 변속 잘못 넣다가, 아까 저기 그 뭡니까 이제 기아의 잇몸이 아니라 기아 그 저기 꼭대기 쪽에 거기를 건드려서 이제 깨져 나가게 되면, 그 저기 이제 운전 그 수동 변속기 차량에 이제 타고 있으면 상당히 괴로워요, 그 저기 그 소음이.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컷이라고 있는데, 우리 그 용접에서도 언더컷 나왔죠, 그죠? 급하게 그 저기 샘물 저기 이제 주입하다 보면은 그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, 이제 그 아랫 부분 쪽에. 뭐 그런 게 언더컷이라고 했는데, 기어에서도 언더컷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간섭 현상으로 해서 그 이 뿌리 부분이 아예 깎여 나가는 현상이에요. 침식이 되는 거예요, 언더컷. 기아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스포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엄청 시끄러운데, 이
간섭을 해가지고 언더컷 생기면은 아우 그냥 귀를 막아도 참기가 힘들어요. 좀 심할 경우에 막 그 몸이 막 떨리면서 어? 그 이가 막 부딪히고 그래요. 그 소음이. 예. 그래서 요거 이제 방지하는 설계로는 이제 이의 높이를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하면 안 돼요. 이제 적당히 설계해야죠.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각이 적으면은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설계가 어렵죠. 근데 압력각은 이제 그 범위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. 표준 값으로. 근데 뭐 특별하게 그 가공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조금 변동할 수는 있겠죠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아치의 모서리 부분 있죠.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둥글게 가공해야지. 이거 기아 빼고 넣을 때 그거 잘 부딪혀요. 예. 그거 깨져 나가는 것도 뭐 저기 그건 아퍼컷인데 어쨌든 우리 용어가 이제 언더컷밖에 없네. 예. 그 다음에 기아와 피니언 이 수 차이를 너무 심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20대 1 감속이다. 그 별로 안 좋아요. 우리 그 수동 변속기에 보면은 전체 감속비가 한 17, 8대 1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한 3, 4단 거치잖아요, 이제. 그러니까 한 뭐 2, 3대 뭐 1.5대 1, 뭐 2대 1, 한 3대 1 정도까지 가능하겠네, 이제. 여러 단 해서 17대 1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벨트 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벨트 전동. 여기 아마 동네 그 아파트 주변에 그 이제 방앗간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조그만 기계들이 있어요. 거기에서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좀 이 하우징으로 물론 가려져 있지만은 이제 벨트 전동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아직도. 이 정수 운전 가능하며 작은 동력을 전달한다. 방앗간에서 뭐 동력 뭐 쌀 뭐 쌀 몇 대 뭐 이렇게 이제 간다든지 뭐 가래떡 간다든지 뭐 동력이 얼마나 크겠어요, 그죠? 엔진보다 훨씬 적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정수 운전 가능하다. 우리 그 기아 장치 같으면은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, 그죠? 그거 저기 이제 주택가 근처에서 하면은 시끄럽다고 아주 난리 나죠, 이제. 근데 벨트는 정수 운전이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미끄러지겠죠, 그죠?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정확한 속도비 전달은 곤란하고 대충 전달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축이 원래는 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평행 베벨 기아 아니면 평행해야 되는데 좀 틀려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벨트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리에 이제 감아주는 벨트 감는 그 풀리 중앙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벨트 가운데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. 이제 딱 걸려가지고 빡빡하게 걸려가지고 잘 안 풀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 벨트 재료는 이제 일단 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찰 기수가 커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장 강도도 커야 되겠죠. 그죠? 끊어지면 안 되니까. 그 다음 내열성, 열에도 좀 견뎌야 되고, 내유성. 우리 자동차에서도 그 벨트 많이 쓰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제 기름이 많이 튑니다. 이럴 때 이제 잘 견뎌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벨트 전동은 이제 바로 걸기와 이제 엇걸기가 있습니다. 엇걸기. 예. 바로 걸기 하면은 이제 회전 방향이 똑같죠. 그죠? 엇걸기 하면은 회전 방향이 바뀌겠죠. 그죠? 기아하고 비슷하네요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V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. 그죠? 홈이 파져 있는데 많이 보던 거죠. 그죠? 옛날 우리 차에 쓰던 이제 타이밍 벨트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. 미끄러짐이 적고 속도비가 커도 좋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고속 회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. 근데 뭐 요즘 차량에서는 저거 쓰죠. 그죠? 뭐 체인 쓰죠. 그죠? 체인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이 작으면서 베어링 부담도 적다. 뭐 어쨌든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벨트에 이음매가 없어요. 저기 일반 그 방앗간 벨트 전동 장치 보면 이음매 같은 게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강도가 균일하겠죠, 그죠? 정수 운전도 가능한데 얘는 이제 특징이 엇걸기는 불가능합니다.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
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해보죠. 자, 다음 중 벨트 전동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정확한 회전수 전달이 필요한 장치. 이건 이제 수동 변속기 보면 그 스포 기어가 많이 들어있죠, 그죠? 이 기어로 해야 이제 정확한 회전수 전달이 가능합니다. 틀렸습니다, 이거. 자, 축의 정렬이 평행하지 아니한 동력 전달 장치. 이거 맞죠, 그죠? 축이 좀 평행하지 못하고 좀 틀려도 벨트 전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대략 그 전달되면 되니까 약간 더 축이 틀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. 기아나 이런 데서 기아 맞물리는데 정확하게 맞물려야지, 틀어지면 절대 안 되죠, 그죠? 예. 소형 기계의 큰 동력 전달 장치. 이게 저기 벨트 전동에서는 이제 동력 전달이 클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방앗간 뭐 이런 데서나 쓰죠, 이제. 주변에 많은 윤활유를 필요로 하는 장치. 뭐해서 엔진 오일통 같은데 이 벨트 전동 안 되죠, 그죠? 예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자동차에 뭐 이런 게 있어요. 참고로 이게 이제 그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이 발전기 같은데 벨트 물려 있죠, 그죠? 소음이 나는 수가 있어요. 장력 조절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인데 그럴 때 이제 엔진 오일 몇 방울 치면은 뭐 소리가 죽는 뭐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. 낡은 차 몰다 보면은 이제 그 벨트 소리 그저 킥킥거리는 소리 날 때에 기름 몇 방울 쳐서 해결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는 뭐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뭐 수요일 날 오후에 그 보는 걸 하고 그때 중간고사 때 그 시간표 비슷하게 만들어서 카톡에다 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톡에.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로 쭉 그 해왔던 그 기출 문제들 거의 뭐 그대로 낼 예정이니까 그 다음에 날짜 연장해 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와서 저기 잘 맞추도록 하기 바랍니다. 끝까지 수강 그 해줘서 감사드립니다.